안녕하세요. 오늘은 다항식의 덧셈 뺄셈 배워보겠습니다. 다항식의 덧셈 뺄셈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다항식의 뜻부터 복습하고 시작할게요. 다항식은 말 그대로 항이 많은 식을 다항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이 1개 이상이면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항이 1개 이상인 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해요.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항이 하나만 있어도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항이 하나 있는 경우에는 단항식이라는 더 명확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항이 2개일 때부터 다항식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하기는 해요.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질문이 그러면 항이 뭔데요? 라는 질문이 나와야 되고, 항이라는 것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항이라고 해요.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 여기서 중요한 건 곱으로만. 그러니까 덧셈과 뺄셈으로 이루어지면 안 돼요.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항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3x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항은 3x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것을 항이라고 합니다. 3x제곱 플러스 2xy 여기까지를 한 번에 항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왜냐면 곱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가운데는 플러스 덧셈으로 되어 있어서 안 됩니다.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얘는 수랑 문자로만 곱으로 이루어져 있죠.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얘는 수만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곱으로 생각하려면 생각할 수 없는 건 아니죠. 곱하기 1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이라고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했어요. 이렇게 사전적 정의로 외우는 것도 좋고 그냥 덧셈은 항상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덧셈으로 구별되는 각각의 식을 항이라고 한다라고 바라봐도 됩니다. 여기 항상 덧셈이 생략되어 있어서 얘가 항이고 얘가 항이고 주의해야 될 것은 부호까지가 항으로 들어간다는 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항식의 덧셈 뺄셈 배워볼 건데요. 다항식의 덧셈 뺄셈의 핵심은 동류항끼리 더하고 뺀다 입니다. 그러면 동류항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동류항은 한자 뜻 그대로 풀이하면 같은 종류의 항이라고 해요. 같은 종류의 항. 그러니까 같은 종류끼리 더하고 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수학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실생활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더하고 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과 3개가 있다. 3사과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뭐 빵 2개가 있다. 빵 2개. 손가락 같네. 빵 2개. 그리고 다른 접시에는 사과 2개에 빵 하나. 사과 2개에 빵 하나.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두 접시를 더해봐 라고 하면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사과 3개, 사과 2개 있었으니까 사과 5개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빵 2개에 빵 하나 있으니까 빵 3개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5사과 3빵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도 당연히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사과의 이름을 X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러면 당연히 X끼리 더하는 거죠. 이런 논리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빵을 Y라고 하면은 당연히 Y끼리 더하는 거지. 빵의 이름을 Y라고 하면. 그래서 동류항끼리 더하고 뺀다는 상식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본격적으로 식으로 덧셈 뺄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문제 풀기 전에 동류항 설명 조금 더 해줄게요. 아까는 사과 빵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식에서의 동류항은 어떻게 판별하냐라고 했을 때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문자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사과와 빵처럼 이름이 같아야 된다로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차수가 같아야 된다. 차원이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2x 그리고 뭐 2x 제곱 3x 세제곱 이렇게 세 개의 항이 있다라 그랬을 때 동류항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얘랑은 동류항이 지금 없는 거예요. 문자는 같지만 이름은 같지만 차수가 달라서 그래. 그럼 뒤에 항이 더 있어서 뭐 6x 이렇게 항이 더 있으면 얘랑은 서로 동류항이 맞죠. 그래서 x가 2개 있고 y가 6개 있다 그랬으니까 총 x가 8개 있네 이렇게 덧셈이 가능한 거고, 그러면 얘네들이랑은 서로 동류항이 아닙니다. 얘네 둘을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얘네 둘이 동류항이 아닌 이유는 차수가 달라서인데요. 그럼 차수가 다르면 왜 같은 종류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x제곱과 x세제곱만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x제곱이랑 x세제곱. 차수가 달라서 그래요. x를 어떤 임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x제곱은 그 x로 이루어진 정사각형의 넓이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넓이. 그러니까 x제곱이라는 건 이 색종이 하나구나로 받아들일 수 있고, x세제곱은 그러면 뭐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육면체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모두 x인 정육면체의 부피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가로 길이 x, 세로 길이도 x, 높이도 x인 정육면체의 부피. 그래서 이 정육면체가 x세제곱이다. 그러면 x제곱이 2개 있다는 건 이 색종이가 2개 있다는 거고, x세제곱이 3개 있다는 것은 이 정육면체가 3개 있다는 건데, 당연히 이 둘은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함부로 더할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문자도 같아야 되지만 차수 또한 같아야 된다. 문자와 차수가 동시에 같아야 동류항으로 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볼 건데 영상 멈춰 보시고 먼저 푸른 다음에 한번 해설을 들어보세요. 영상 멈춰놓고 3, 2, 1. 네, 풀었죠? 자, 일단 이 A와 B에 대해서 덧셈을 먼저 계산해 봅시다. 그럼 동류항끼리 더한다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 나온 순서대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X제곱이랑 여기서는 요 X제곱이랑 동류항이니까 둘이 더하면 X제곱이 2개 있네. 2X제곱. 그 다음은 마이너스 3. 숫자만 있는 항 상수항이라고 하죠. 상수항끼리 같은 종류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5. 그리고 x세제곱이랑 같은 종류는 어딨지? 여기 있네. x세제곱. 그래서 플러스 3x 세제곱. 그 다음에 얘랑 더하면 마지막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뺄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같은 종류끼리 마찬가지로 x제곱 빼기 x제곱이니까 0,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2. 이거 암산 안 되면 틀리는 애들 많은데 천천히 옆에 쓰세요.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2. 그럼 뺄셈은 덧셈으로 바꾸는 대신 뒤에 부호를 바꾸면 된다라고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그 논리대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3과 플러스 2를 더해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차항끼리 계산하면은 3x 세제곱이 되고, 뺄셈이니까 x 세제곱 빼기 2x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그리고 2x 빼기 마이너스 3x. 얘도 암산 안 되면 옆에 쓰세요. 2x 빼기 마이너스 3x. 뺄셈은 덧셈으로 대신 부호를 바꾼다. 그럼 2x 더하기 3x와 같은 뜻이니까 5x.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한 문제만 더 연습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요 2번 문제를 기준으로 두 다항식의 덧셈 뺄셈을 구해보세요. 영상 멈춰놓고 3, 2, 1. 네, 시작해 볼게요. A와 B를 더하시오. 그럼 같은 종류끼리 더하는 거니까 첫 번째 A의 3차항과 B의 3차항 7x 세제곱. 여기에 2차항 없는데 여긴 2차항 있네. 그러면 마이너스 x 제곱이 그대로 남겠고 1차항끼리 더하면 플러스 x, 상수항끼리 더하면 0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한 번 더. 이번에는 뺄셈. a 빼기 b. 3차항 빼기 3차항 하면은 1x 세제곱 되고 2차항끼리 빼면은 플러스 x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1차항끼리 빼면 3x, 상수항끼리 빼면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어떻게 정답은 맞았나요? 네. 근데 방금 1번 풀 때랑 2번 풀 때 어떤 문제 풀기가 더 편했습니까? 2번 문제 풀 때 조금 더 편한 거 느껴졌어요? 안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2번이 조금 더 편리했다면 그 이유는 2번은 식이 정리되어 있죠. 차수가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내려가게 정리를 해놨고 그래서 높은 것끼리 차례대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비교하니까 눈으로 보기가 편했다 이거죠. 근데 여기는 뒤죽박죽이어서 막 헷갈렸잖아. 그러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항식을 다룰 때는 특히 연산을 할 때는 식을 정리한 다음에 연산을 하는 게 계산을 하기가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식을 정리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식을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식을 정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내림차순이고 하나는 오름차순이에요. 여기 나온 이 A식을 가지고 연습을 해봅시다. 자,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차수가 내려가면서 정리를 한다 라는 뜻입니다. 내림차순. 그러면 이 식을 보고 기준을 꼭 말해줘야 되거든요.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차수를 내려서 쓸 것인가. 그래서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라 라고 하면은 이 식을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내려가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차수가 가장 높은 게 x가 세제곱인 항이니까 세제곱. 그 다음 높은 항이 x제곱, 그 다음이 2x, 그리고 그 다음이 마이너스 3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반대로 오름차순. 오름차순은 차수가 낮아지면서 올라가지는 거겠죠. 그래서 거꾸로 마이너스 3 먼저 쓰고 2x x제곱 플러스 x 세제곱 이렇게 쓰는 것을 오름차순이라고 합니다. 내림차순, 오름차순 연습하는 문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이 식에 대해서 이번에는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을 먼저 풀어보세요. 이 식에 대해서 x에 대한 내림차순 자, 적어줄게요. 위에 다항식을 보고 x에 대한 내림차순 으로 식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오. 영상 멈춰놓고 먼저 풀어보세요. 3, 2, 1. 네. 정답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차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기준으로 x만 보는 거예요. 차수를. 얘는 x가 세제곱인 항이야. 두 번째 항은 x가 1 차인 항이야. 세 번째 항은 x가 2차인 항이야. 마지막 항은 x가 없는 항이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쓰면은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항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x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y 마이너스 2x y 제곱 마이너스 1 해서 이 기준이 되는 문자만 차수를 확인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똑같이 x에 대한 오름차순을 먼저 풀어보세요. 3, 2, 1. 네. 그러면 얘의 역순이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x, y 제곱 플러스 5x 제곱 y 플러스 x 세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식을 정리하는 방법도 알았으니까 덧셈 뺄셈을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 먼저 풀어보세요. 3, 2, 1. 네, 이 식을 계산할 때 A와 B가 어떤 식인지 알기 때문에 먼저 대입을 해버리고 연산을 해버리면 식이 너무 복잡해져요. 그러면 실수할 가능성도 생기는 거고 이 문제는 대입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을 정리를 하고 대입을 나중에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식 정리하고 대입을 나중에 한다. 이게 첫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식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2a 빼기 a 같은 종류끼리 그러면 a 그리고 마이너스 b 빼기 플러스 b 하면은 마이너스 2b 더 이상 정리할 게 없으니까 여기에 이제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a는 이 식이니까 그대로 적을게요. x제곱 플러스 5xy 그리고 마이너스 4y
제곱. 이번에는 마이너스 2b를 통째로 한 번에 적겠습니다. 마이너스 2b. 그러면 얘네한테 마이너스 2씩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2xy 그리고 마이너스 4y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계산을 해볼 건데요. 동료항끼리 x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식이 어차피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x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면서 식을 더해 볼게요. 그러면 x 기준으로 2차 항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 x 기준으로 1차 항끼리 더하면 7xy. x 기준으로 상수항. x 기준으로 x가 없는 항이니까 x 기준으로는 상수항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8y 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마찬가지고 다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서 어차피 식을 쓸 거고 계산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계산하는 건 실제로는 개수끼리만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라는 게 결국에 1과 여기 마이너스 4를 더한 계산을 쓴 거고 어차피 x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쓴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x제곱이 올 거, 그 다음에 xy가 올 거, y제곱이 올 거는 미리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자 쓰는 것을 생략할 수 있겠는 걸 이라는 생각과 함께 세로셈을 하면은 계산이 편하겠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세로셈으로 하면서 문자도 생략하자. a를 여기 다시 한번 써볼 거예요. 근데 개수만 쓰는 거야. 1, 5,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2b를 쓰는데 개수만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곱해서 플러스 2,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두 식을 더하면 좌변은 이 식이 그대로 나타나겠죠. 마이너스 2b. 그리고 우변에 덧셈 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첫 번째는 x제곱, 그 다음은 xy, 마지막은 y제곱이라는 걸 생각하고 적어둔 거기 때문에 동류항이 이미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편하게 세로로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7 마이너스 8이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답을 쓸 때는 문자를 채워줘야 되니까 여기 x제곱 자리였었지, 여기 xy 자리였었지, 여기 y제곱 자리였었지, 이렇게 채워주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덧셈 뺄셈 나머지 앞으로 배울 다항식의 연산에서도 요 세로셈과 그리고 문자를 생략해서 적는 것을 이용하면은 계산을 할 때 매우 편리합니다. 계산이 편리해지니까 실수할 가능성도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 방법으로 문제 한 번만 더 풀어보고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 문제를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세요. 3, 2, 1.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단 식 정리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할게요. 마이너스 분배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b 플러스 2c가 되는데 우리 세로셈으로 계산하기로 했었죠. 세로셈으로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a는 x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어차피 쓸 거기 때문에 손 아프게 문자를 한 번 더 굳이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개수만 쓸 겁니다. 1 x 세제곱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7x 상수항은 0 자리 채워줘야 이따 세로셈 계산할 때 편합니다. 그 다음은 마이너스 b b의 반대니까 마이너스 2 2차 항은 개수가 0이니까 없었겠죠? 주의해야 됩니다. 1차 항은 1 그리고 상수항 마이너스 4 그리고 2c c의 2배 하면은 마이너스 6 2차 항 1차 항 없고 상수항 2배에서 10 이렇게 됩니다. 어디 계산 틀린 거 있나요? 마이너스 b 하면은 바꾸고 여기 부호 바꾸고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이거를 이제 더하면 정답이 나오겠다. 좌변끼리 더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식이 나오는 거 맞죠? 이거 다시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하트라고 적을게요. 하트. 이제 우변 계산할 거예요. 우변. 싹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7.
싹 더하면 마이너스 2, 싹 더하면 플러스 6, 싹 더하면은 14. 그리고 여기 첫 번째가 뭐였었죠? 항의 이름이 x세제곱짜리였었죠? 그 다음은 x제곱짜리. 이 초록색은 나중에는 익숙하면 뭐 굳이 안 써도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x세제곱, 여기는 x제곱짜리고, 그 다음은 1차항, 상수항.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빠르고 편리하고, 그러니까 실수도 줄어들고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됐고,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영상 멈춰놓고 먼저 풀어보세요. 3, 2, 1. 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항식 예에서 어떤 식을 빼야 할 것을 잘못해서 더했대요. 어쨌든 더했대요. 얘한테 어떤 식을 더했더니 얘가 나왔다. 바르게 계산한 답은 뭐였겠는가? 그러니까 원래는 더하려고 했으니까 그 더한 값을 구하라는 거고, 그러려면 이 어떤 식의 정체를 찾아야 되겠죠. 이 어떤 식부터 먼저 찾아볼 건데, 그 어떤 식이라는 놈은 정보가 얘랑 더하면 얘가 나오는 놈이다 라고 알려준 거죠. 그래서 어떤 식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세로셈과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거니까 문자는 생략하는 거, 그거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다항식 2x 세제곱, 2차항은 0, 1차항 마이너스 5, 상수항 3. 이 녀석에 어떤 식을 더했대요.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 어떤 식을 더했더니, 어떤 식을 이렇게 우리 계산하던 대로 더했더니 뭐가 나왔대요? 얘가 나왔답니다. 1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4가 나왔답니다. 그럼 노란색 이해할 수 있겠죠? 더했는데 1이 나왔다? 1이었네. 0 더하기 얘를 했는데 마이너스 5가 나왔다. 마이너스 5 더해서 마이너스 10이 되려면 마이너스 5. 여기는 1이겠다. 이렇게 어떤 식을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 거고요. 이제는 어떤 식, 바르게 계산한 답을 한번 구해볼게요. 잠시만요. 여기 2랑 마이너스 1을 더해야지 1이 나오죠? 네. 그래서 어떤 식을 이렇게 구했고요. 다음에 바르게 계산한 답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원래 하려던 계산은 이 녀석한테 다시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얘 지워서 할게요. 다시 쓰겠습니다. 얘한테 노란색을 원래는 더하려고 빼려고 했었죠. 빼려고. 그러니까 빼기 계산을 해봅시다. 빼기 계산. 그게 최종 정답. 2 빼기 마이너스 1, 3, 얘 빼기 얘 하면 5, 똑같은 거 뺐으니까 0, 얘 빼면 2, 이렇게 나옵니다. 각 자리의 항의 이름이 뭐였죠? 세제곱, 제곱, 1제곱, 상수항이었었죠. 그래서 최종 정답은 이렇게, 여기는 0은 생략하면 됩니다. 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정답 맞으셨나요? 이렇게 오늘은요, 다항식의 덧셈 뺄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